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혜용 선생님부터 해서 우파 기사님, 연하의 남자, 시안별님 등등 부산 도깨비님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말씀들 시작하고 계시네요. 황사가 굉장히 심하네요.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폐 질환에 안 좋을 정도로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 어떻게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제 복장이 까맣게 보이는데, 방송 마치고 좀 빈소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복장을 이렇게 좀 까만 복장을 입게 돼서 송구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크의 큰 주제를 반공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손만을 대나, 우리 매번 커트에서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 존재의 커다란 사상적 토대인 반공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현안들을 같이 다루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날 3.10 5인의 태극기열사 희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정신을 기리는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느꼈겠습니다만은 세상이 참 잘못 가고 있죠. 국민들이 사실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지도부가 느끼는 그 정도의 시국인식을 가지고 문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해야지 나라가 제대로 되는데, 우리 당을 빼고 그리고 소수의 시민단체를 빼고는 그 어디도 미얀마의 시일 때문에 사람 죽은 건 보도합니다만, 대한민국 언론들이 막상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지키자고 산호한 분들에 대해서는 보도 한마디 안 하는, 보수를 자처하는 언론은 물론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은 물론이고 지상파나 기타 언론들도 그런 행태를 보이겠는 그날 우리 투쟁에 대한 보도가 유튜브 빼고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분개하는 마음을 가졌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정재숙님, 인생은 바람이야, 싸이원님, 등등 또 들어오셔서 말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좀 최근에 좀 기록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남기고 싶어서 시도 좀 써보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각박한 심정에서 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막 10년 20년 까먹고 공백이 생길 만한 그런 우려스러운 사태 속에서 굳건하게 애국 투쟁도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우리의 그 신체를 잘 단련해야지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제가 건강을 지키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시간만 나면 훌라후프도 돌려보고 이렇게 강건한 투쟁을 위해서 잃어버린 대한민국 헌정사를 더 오래, 우리가 신체적인 나이도 오래 살아가지고 말이죠, 다시 돌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해봅니다. 제가 한번 2004년도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할 때, 그때 벌써 17년 전 이야기인데, 그 아침 저녁 훌라후프를 돌리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한 기억이 납니다. 공원에 가서. 그래서 그 실력으로 한번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훌라후프를 돌리다가 그 시상이 떠올라서 한번 써봤어요. 훌라후프를 돌리면서 썼습니다. 세상이 팡팡 돌아가나? 나는 훌라후프 돌리며 이 더러운 세상 빨리빨리 돌아가라고 애원하지만 내 몸만 돌고 있지 세상은 그때 그 자리네. 참 부패하고 썩은 세상, 어서 저리 돌려버리고, 허리 돌려 훌라후프로 세상 저리 돌려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훌라후프가 만든 원만 그려질 뿐 이 더러운 세상은 아직도 그 자리.
이상한 혁명한다며 혹세무민 도적대들이 만든 이 더러운 세상 돌아가지 말라고 잡고서 놓지 않으니 세상은 그 자리에 내 허리 휘감은 훌라후프만 도네. 그렇게 팽팽 도네. 좀 해학적인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은 언론에는 크게나 보도는 안 됐습니다. 이야기가 작년 4.15 총선에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엄청난 국민적인 염원과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거꾸로 지금 민주당이 가진 의석을 야당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리더십 부재로 이념 전쟁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너무 편하게 선거를 치르다가 정계 은퇴를 한 그날부로 그냥 선거 결과 안 좋게 나오니까 짐 싸가지고 집에 황교안 씨가 다시 백의종군하겠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야당이 이렇게 참패하고 무능하고 무소신이고 존재감도 없는 이것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정치학자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저희들 총선 치르느라고 애도 썼고 후보도 내고 피눈물 나는 선거 전략을 통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애초에는 저희들 선거를 좀 전략적으로 그래도 야권이 가장 많은 의석을 뺏어와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는 큰 총론에 부합하는 그런 전략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황교안 그쪽 당시 당대표 체제 미래통합당입니까 그때 그 사람들하고 저도 한 축이 돼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총선을 치르려고 했습니다만은 참 그 황교안 씨가 그 당내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 자리를 올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탄핵한 세력들이 중심이 된 그 뒤에 실세들에 휘둘리면서 좋은 그런 안이 있었지만 그걸 하지 못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그 당시에 그 당대표 자리에서 그걸 할 만한 역량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선거를 참패를 했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그날부로 성명산하했고 집에 가는 걸 보면서 이 양반은 정치를 너무 쉽게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다가 백의종군 한다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써놓은 이런 워딩들을 보니까 야만인 정치를 끝내야 된다. 나쁜 권력자는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게 야당의 총선 참패고 야당의 무능이라는 것을 야당 대표를 지냈으니까 또 탄핵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사람으로서 더 크게 느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허용하면서 민주주의를 잃었다. 민주주의를 허용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한 분이 바로 우리 황교안 씨 아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검찰개혁 이런 문제를 가지고 헌법을 수호할 사정기구를 무력화시킨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또 범죄자에게 수사를 맡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비리조사에 대한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염치 없는 정치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4월 7일 재보선이 아마 대한민국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백의종군으로 일어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로서만 해서는 안 될 시국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석고대죄를 하고 뭘 잘못했는데 뭘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만 가지고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그리고 작년 총선 말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한애국당에 오기 전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 있을 때 그 전에 지방선거 또 그때 홍준표 대표 체제. 세상에 건국 이래로 야당이 지방선거를 그렇게 참패한 적이 있었나요? 서울시 구청장을 한경업 빼고 다 내주고 전국이 다 비슷했어요. 참패를 했는데 그렇게 참패를 한 선거를 못 봤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당대표의 지도력 부재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공천 안 하고 또 나라가 패망하고 있다면서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들 행동하지 않는 그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2명인가요? 그들이 또 그런 단추를 준 거예요. 그때 그 자유한국당 호를 이끌고 있던 홍준표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책임을 졌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로 이리저리 말이야. 뭐 혼자만 책임지는 것 같지 하더니 보수당을 또 난도질 해놨잖아요. 무슨 김병준이라는 노무현 사람을 들여다가 보수당의 사람 뭘 개혁한다고 1년에 낭비하고. 황교안 씨는 본인이 책임지고 수습을 하고 좀 책임 있는 보수 인물을 당대표로 세우고 물러났어야지. 집에 가버리고 말이야. 김종인이라는 보수도 아닌 팔순에 아주 노예한 여와 야를 넘나들면서 전국구를 5번 한 보수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을 세워놓고 이 두 사람 최근에 선거 패배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뭐 무슨 꿈을 꾸면서 뭐 페이스북에 글 남기고 뭐 한국 정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두 사람 역사에 석고대죄부터 하고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헌정을 위해서 순직하겠다는 마음으로 더 크게 투쟁해야지 아마 역사가 용서할 겁니다. 국민들 우습게 보지 말고 역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국민들이 몰라서 무관심해서 저 양반 그런 일 할 수 있습니다만 훨씬 더 심각하게 이 두 사람의 역사적인 책과와 책무와 제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거 정말로 크게 반성하고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있게 투쟁해야 될 겁니다. 지켜보겠어요. 그런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로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방송 오기 전에 그 미국 백악관 국무성 국방부를 30여 년 가까이 출입하면서 미국 와싱턴 정치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고 한미 관계에 가장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는 제니 박 기자님하고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라 걱정을 좀 했습니다. 참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에 맞게 솔직하고 정의롭게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처신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나라가 이렇게 안 될 텐데 지금 17일 날 18일 날 이거 미국하고 한국에서 2+2 회담 국방 외교장관 회담이 지금 5년 만에 열릴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아마 질문도 하고 이렇게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무성 관리들하고 대화를 한 것 같으신데 근데 그분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이 2+2 회담에서 주로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번 회담에 나와서 그동안에 미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또 과거처럼 말은 뭐 두리뭉실하게 하고 뒤에 가서는 또 실천도 안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것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분명한 거는 한미동맹 문제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 한미동맹을 이렇게 파탄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를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아예 대통령 선거할 때 나는 반미주의자니까
중국하고 더 가깝게 지내겠다 그런 얘기하고 표받은 거 아니잖아요. 혹시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의 틀을 바꾸려면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국민한테 의견도 묻고 국회에서 뭐 엉터리 같은 국회입니다만 심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미국 관리들 만나고 공식적인 라인에서는 뭐 앞에서는 뭐 그냥 적당히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한미 간의 신뢰관계가 다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국가안보의 일탄행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이 5년 동안 잠시 권력을 국민들이 맡겨놨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정치 권력이 틀을 이렇게 심하게 바꾸는 거는 이거는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2+2 회담이 열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말이야. 안미경중이니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 할 겁니까? 정말로 반성하고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이번 2+2 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은 모든 것 거두절미하고 일단 쿼드에 참여해서 미국과 함께 지금 미국과 함께 일궈온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온 대북 정책이나 대중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이념과 노선이 지금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핵심 인사들이 정권을 끌고 가다 보니까 회담을 해도 그게 될까요? 이제 이런 걱정을 하면서 통화를 꽤 오래 했습니다. 오늘.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반중전선을 구축하는 그런 엄청난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5년 만에 이렇게 처음 열리는 이 회담에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와 같이 그냥 전작권이나 달라고 그러고 한일 관계도 뭐 개선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하는 척하고 이런다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영원히 버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2+2 회담이라는 거는 아무 나라하고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본이라든지 지금 요즘은 인도 그리고 저쪽 태평양의 핵심 축인 호주 같은 나라와 하는 건데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서 안 했잖아요. 5년 만에 이렇게 처음 열리는데 정말 심각하게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대중 정책은 미국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긋나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번 회담에서 오히려 이견만 더 균열 상태만 노정이 되고 미국이 설명하고 대한민국 정부한테 부탁하지만 결론은 없는 미국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서 비핵화에 대한 고삐를 더 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인영이 같이 또 가짜 평화론자들처럼 뭐 대북 제재를 뭐 해제하느니 뭐냐 하면서 또 헛소리할 그럴 확률도 많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한광 다시 추진하느니 뭐니 헛소리할 확률이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앞으로의 문제는 강력하고 확실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전제에서야지 그것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은 쿼드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잘못된 외교안보 노선이 일시에 해소가 되면서 손상된 한미동맹 관계는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클린 네트워크 등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 질서,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노선 동참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개선을 해야 돼요. 한미일 삼각공조를 회복 안 하면 대한민국에도 앞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걸 뻔히 아는데 왜 전시작전 통제권이나 달라고 그러고 쓸데없는 데서 자주를 찾고
반미 노선을 가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 지금 한국에 체류하기는 많은 미국 시민과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동맹국의 국민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개발해놓은 뭐 탄도미사일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미사일 체계를 강화하고 이거를 보완하는 시스템을 배치하겠다는 통보를 할 텐데 이거는 뭐 우리 정부가 허가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번에 2+2 회담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합의한 삼불 후보도 빨리 폐기하고 거기 붙어가지고 뭐 어정권하고 왔다 갔다 해서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동안에 한미연합훈련도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소통도 부재한 이런 동맹국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은 이 회담이 미국 측의 입장만 전달하고 우리 정부가 입장 표명을 또 위반하는 이런 자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동맹체제를 다시 정비해가지고 대중국 봉쇄 정책의 큰 틀을 짜는 이 마당에 이번 2+2 회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대한민국 생존권과 앞으로 번영 토대 축을 다시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정도 중요한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어긋나가지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이 정부 상대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 때 대한민국 전국 대통령 권력이 바뀌느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질 확률이 많다. 그것이 지난번에 3일날 발표한 안보전략 지침에도 이미 미국의 큰 흐름을 일찌감치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설 자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가 자꾸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 같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중국 공산당 눈치 보고 북한의 김정은 눈치 봤다가는 그동안에 싸워왔던 것까지 다 달아난다. 말도 안 되는 안미경 죽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17, 18일 어떻게 보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5년 만에 열리는 2+2 회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쿼드 정상회의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게 양자 간에 이렇게 2+2 회담을 하고 다니는데 반중 규합 전선을 본격적으로 지금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일 동맹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과의 강화된 군사 협력의 토대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얻을 것을 많이 얻는 중국과 협력 체제도 양날의 칼처럼 끌고 가는 거지.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됐는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특히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너진 신뢰성부터 다시 찾는 그러한 우리 외교안보 노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미국이 빨리 타결을 했고 뭐 합리적인 선에도 된 것 같아요. 그에 이어서 이제 정상회의를 12일 날 개최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이어서 후속 조치로 주요 양자 관계에 있는 동맹국들하고 2+2 회담, 외교국방 양자 회담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에서 반중 전선을 구축하는 본격적인 지금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한국이 지금 여기서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외교안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반공민주주의도 흐트러뜨려지고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이념적이고 가치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토대도 붕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들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뭐 하여튼 뭐 요즘 이런 커다란 국가 사안이 국제 정치와 맞물린 또 북한 정치와 맞물린 사안들이 전개되면서 국내 정치는 여전히 오염된 그런 오물 튀기는 듯한 그런 아주 더러운 환경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9일 11일 사이에 전국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니까 뭐 잘하고 있다는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잘하고 있다는 38%고 잘못하고 있다고 54%로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가 좀 더 벌어졌어요. 약 16% 차이 나는데 뭐 이거는 뭐냐면 뭐 좀 대깨문과 같은 그런 집단이 아직도 있다는 그런 팩트도 맞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부가 LH 땅 투기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듯이 도둑놈 보고 도둑놈 잡으라고 그런 걸 정부 합동수사단 뿌려가지고 7명만 더 해당했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니까 벌써 다시 40%까지 잘한다고 했던 프로테지가 38%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게 대한민국의 특권 세력이나 이렇게 일반 국민과 달리 정보를 만지는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시세 차익을 남기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문재인 씨 처남이 뭐 김모 씨라고 되어 있네요. 기사를 보니까 성남시에는 그린벨트 전답을 사서 파는 시세 차익 LH공사에 수용되면서 시세 차익이 토지보상 차익이 40조 원까지 받았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뭐 투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게 이런저런 설명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런 건 복잡한 건 그만 이야기하라고 아무튼 이게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이런 거 보면 지금 이게 뭐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이 인정을 하겠어요? 좀 더 철저하게 감사원이나 검찰이 빠진 정부합동조사단 770명까지 꾸렸다는데 그냥 제대로 된 투기꾼들이 투기할 때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 봤습니까? 차명 써가지고 이런저런 자금 추적하고 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지 무슨 본인 이름으로 한 사람들만 대조해가지고 그런 걸 조사라고 내놓고 그러면은 국민이 웃습니다 여러분. 정부합동조사관님들 그런 장난 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솔직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기만을 하고 뭔가 속이고 이렇게 하면 국민이 믿겠지. 바보라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백신 문제도 내가 우리 했잖아요. 선진국은 두세 배 확보해가지고 이미 뭐 작년 11월 12월부터 맞고 있는데 우리는 뭐 안전성이 뭐니 뭐 어쩌고저쩌고 결국 큰 소리 쳤잖아요. 올해 2월 되면은 뭐 몇백만 명이 들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벌써 오늘 또 뭐 어제 기사 보니까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 9월까지 국민의 70%에게 백신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거라던 정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백신 물량 확보가 늦어져서 4월부터 2달가량 백신 보릿고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접종자가 50만 635명이라 합니다. 전체 인구의 0.96%밖에 안 돼요. 2월 26일 날 시작했죠, 지난달. 원래 그 질병관리청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1월 만 백신 예방 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1분기 130만 명. 그러니까 3월 달까지 130만 명. 2분기는 900만 명. 3, 4분기에 3,325만 명을 접종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접종 추세를 보면은 5%에 크게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 지금 1분기에 130만 명을 맞추겠다고 그랬으면서 확보된 물량은 80여 명 뿐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50만 명밖에 못 맞춘 현실이다. 또 4월부터 백신 공급 일정이 불분명하다. 2분기에 공급될 예정인 백신이 480만 명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900만 명분이 안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백신 접종 시작도 102번째로 꼴찌요. 본인들이 호언장담하고 약속한 거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분규에 제가 들으니까 공급 일정이 지금 가시화된 백신, 화이자산 백신 50만 명분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만 명이다. 19만 명분이다. 아니, 백신을 뭐 내년, 내후년에 맞아도 괜찮다면 상관이죠. 속도전이 중요하잖아요. 물량 공급이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K방역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이거 백신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물리적으로 마스크 쓰라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제한하고 이래저래 하지 말라고 그러고 백신을 확보해서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K방역입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있잖아. 속도도 실패하고 있어. 순서도 꼴찌, 물량도 확보 못해.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한다. 백신 병목영산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병목영산을. 정부가 다 백신 구매 전략에서 완전히 오판하고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 빚어진 참사 아닙니까? 백신 참사. 그래서 이거 마스크 쓰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백신을 맞아야지 집단 면역이 생겨서 거기서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 쓰면 안 걸리는데 도움은 되지만은 집단 면역을 해서 이 탈출하는 거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거예요. K방역이 거기에 방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지, 뭐 아직도 뭐 잘 되고 있다고 이런 소리 할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말 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 건데. 어제 제가 석간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에 칼럼을 쓰는 분이 요즘 뭐 대한민국의 모습을 주권재민이 아니고 주권재문이라고 했더라고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권이 재문, 문재인에게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 칼럼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쓴 거죠, 사실은. 뭐 많은 이야기들을 썼습니다만은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는 1주택이 뉴노멀이라고 한 것이 헛고이듯이 문 정권의 실제 뉴노멀은 이제 새로운 규범 가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사기꾼 충견인 것으로 원칙과 정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본색은 감추고 문 대통령과 정파 이익을 국민 이익으로 위장하는 뻔뻔하고 교활한 권력 아첨꾼 사기꾼이 삼부유직에 특실거리는 현실이다. 이들은 입법도 행정도 수사도 재판도 정권 코드에 다 맞춰서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의 이익과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정파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로 꼬집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도둑질, 사기, 협잡 등 시정답변화, 조직폭력배의 파렴치 범죄보다 훨씬 더 재질이 나쁜 권력형 범죄를 내 편이면 쫓아가서 포상 대상으로 둔갑시키는 식의 법치 파괴, 법치 도정 형태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 정권을 헌법에 명시된 주권재민의 정부가 아니고 주권재문,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주권은 문재인에게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씨는 작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무려 37번이나 공정을 외쳤어요. 근데 공정이 어디 가서 엿바꿔 먹었습니까? 이 정권처럼 불공정한 정권을 봤어요. 그런데도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맞는 인사 임명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나홀로 정권이에요. 그냥 내 사람, 내 이념에 맞는 사람, 내 정파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이 신성하게 주는 5년의 그런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아주 파렴치한 정권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지난 4년 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는 허위 인턴 증명서 유죄상장 논문으로
대학에 들어가 의사까지 됐는데 정유라는 그렇게 난도질하고 그러더니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조국에게 마음을 부수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문재인 씨였고,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카투자 복무 문제는 어때? 휴가 특혜. 문재인 씨를 제인이 형이라 불렀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명백한 비리 의혹이 적발됐지만 무마시켜주고, 윤미향 씨 민주당 의원은 이한부 할머니 이용해 돈을 챙겼는데 배지도 달아주고, 대통령이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원, 수백억 원대 행정 배임 혐의에다 직원 임금 체불과 대량하고 세태까지 일으켰지만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선거 공보물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넣은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말이죠. 산업부 공무원들이 완전 폐쇄하려고 말이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하는데 이를 잘했다고 상을 주는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응? 이용구 법무차관이 택시운전사 폭행 사건 등등. 그리고 이번 선거는 민주당 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가 성추행범으로 쫓겨나가 누구는 자살을 하고 말이야. 이런 선거면 당의 기책사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되잖아요. 국고 한 800억 원, 900억 원 들어 선거 비용도 국민이 왜 혈세를 하냐고. 이렇게 뻔뻔한 정권 아니겠어요? 어디까지 갈 겁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을 이해한다고 뿌리면 선거에 이용해서 매표에 좀 활용하고 말이야.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가덕도 찾아가서 빨리빨리 하라고 말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선거 중립 의무를 가장 먼저 무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 김우겸이라는 사람은 청와대 대변인 할 때 흑석동에서 부동산 투기에서 시세 차이 남기고 이제는 빠치까지 단다고 그러니까 의원직 쪼개기 수법으로. 이게 도대체 이런 정권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이런 거 나오면 빨리빨리 수사하고 국민이 믿을 만한 검찰 권력이나 감사원을 통해서 정화를 하고 쫓아내려면 쫓아내고 깜빵 보내려면 깜빵 보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썩어서 헛소리들 하고 있고. 부동산 대책 25번 발표했잖아. 카드까지 법률 만들고.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전월세 폭등에 보유세까지 폭등하면서 전 국민이 다 피해자가 되고 있고 말이죠. 제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할 때 문재인 씨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도시 등의 투기 의혹 거래 이거 대부분 2018년께부터 이루어진 건데 그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 민정수석 비서관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이게 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큰 원인이 아닙니까? 민간주택을 규제하니까 공급이 모자라서 집값, 전세값이 폭등하고 뒤늦게 신소지를 만들어서 졸속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지금 불러일으켰다. 이러니까 이 정권이 신뢰성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와 위선을 넘어선 위대한 아주 큰 범죄 카르텔 조직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네?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평등과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참 말은 좋은 말은 다 했잖아요. 성범죄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가덕도 신공항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장조카가 땅을 수만 평이나 거기 갖고 있다고 그러고 문재인 씨 부인 되는 분 김정숙 씨는 김정숙 씨 친구죠. 친구 손혜원 씨죠. 국회의원 할 때 말이죠. 목포 구도심 개발 정보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 엊그저께 아마 여러분들 난리 났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말이에요. 독일 대사 발령받자마자 오피스텔 2채 매입하고 말이에요.
김정원 전 민정수석,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등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다 불거졌잖아요. 유행병 같은 도덕 불감증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 집권 세력에 소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팽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LH 직원, 하급 직원들도 우리는 뭐 투자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도덕들 일탈 현상과 사회 윤리가 붕괴되는 현장을 보는 겁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당장 그만두라는, 뭐 청와대에서 그만두지 말라나요? 그런 사람 가지고 무슨 주택 정책을 핍니까? 뻔뻔함이 이제 지나쳐서 얼굴도 보기 싫어요. 아마 LH 비리는 문정권 비리의 가장 축소판이고 빙산의 일각일 텐데, 정권 바뀌고 좋은 세상 오면 이거 싹 조사해가지고 아마 교도소 하나 더 줘야 될 겁니다. 전수조사한다고 말이죠.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1차로 전수조사했는데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땅 투기했다는 의심자 7명만 추가 확인했다. 아니,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광명 시흥지구 전체 면적 0.2%만 조사해서 13명을 찾아냈는데 정부는 6개 부처기관에 동원됐는데 고작 7명만 확인했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간부들을 전수조사했는데 투기 의심 거래는 없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왜 검찰이나 감사원에 이 조사를 안 맡기고 투기 의혹의 주범격인 국토부를 앞세워가지고 셀프 조사하겠다고 할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결과다. 국토부나 LH 직원들에게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 신도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만 대조한 수박 겉핥기식 조사다. 남의 이름으로 한 차명거래라든지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 명의의 땅 매입은 아예 조사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조사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응? 국회의원과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으로 다 확산되고 있다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기관의 자체조사라든지 제보, 언론 취재 등으로 드러난 것만 현재까지 40명이 육박하는데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고 770명의 합동수사본부가 내놓은 조사 결과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응? 경찰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폭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거 뭐 증거인멸을 하고 시간을 준다고 뭐가 달라요? 응? 계속 지금 국회의원하고 공무원 연루 의혹이 속속 불거져 나오는데 은폐공작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이거는 이런 조사 결과는 믿을 수가 없어요. 변증만 올린 조사 결과다. 이 소리만 요라는 빈수레다. 응? 참.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들은 돈 되는 땅을 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다 추적하고 신도시 지역이 아닌 이익이 더 큰 인근 지역까지 다 뒤지면은 엄청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가 의지와 역량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실질적으로 정부가 건네준 조사 결과를 놓고 수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짜 투기꾼을 어떻게 잡겠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엉터리 검찰개혁으로 국가 수사 영역이 이만큼 붕괴됐는데 제대로 된 수사 하나 못한다. 아니 이런 땅 투기 수사도 이런 지경인데 권력형 범죄라든지 금융범죄 등 고난도 수사는 앞으로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뭐 울산 선거공작, 원전 경제성조작, 옵티머스 라인 펀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등 수사는 다 후지부지 되고 있잖아. 이제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정권 바뀌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큰 도둑놈은 발 뻗고 자고 피라미들만 검거되는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대한민국 공정과 법치가 무너졌다. 법치라고 하는 것도 아주 뭐 좋은 이야기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날리고 한미동맹 깨뜨리고 친중, 종중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법치를 파괴되는 거에서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거의 국가가 반역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해야 될 시점이다. 참 이상해요.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권력은 국가에 질병이 생기고 국가가 어디가 병들었다고 판단돼 그걸 수술하고 수술할 만한 인재를 발굴해서 처방을 내고 결과를 꼭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인들한테 불리하고 이득이 안 되는 거는 다 덮고 시시하고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때려가지고 말이죠. 피렘이나 잡아드리고. 또 한 가지 이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미국은 이미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만들어 놓은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법을 상원에서 통과시켰잖아요. 컨퓨지어스 액트 그래가 여야 만장일치로. 공자학원이 중국 스파이 활동의 본거지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이 이 정도로 그동안에 고민하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안에 더 있으면 했지 적지는 않냐. 그럼 대한민국은 국가정보원이나 어디 국가수사본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고 대한민국의 산업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을 차기하는 전체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플랜이 있나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 국민은 세금을 내가지고 이런 걸 하라고 권력을 위임해주고 잠시 계약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엉뚱한 짓거리 하면 권력을 회수해야 돼요. 국민들 사회계약을 폐지시켜버리고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저항권이라는 말로 나오는 거고 헌법에도 보장된 거 아니겠어요. 공자학원 문제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뭐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뭐 오늘 제가 반공자유민주주의의 그런 현실이 다른 현안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거의 정신이 지금 부패하고 죽다 보니까 뭐 국가보안법 아마 폐지 운동을 벌이는 이 정권의 홍위병 세력들의 그런 여파라 이런 걸 볼 때 거의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지금 추측까지 해보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런 우리와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우방국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이들을 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전선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 우리 공화당과 같이 이거를 잘 알고 투쟁하는 세력은 극히 소수다 보니까 또 언론이 통제돼서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애국운동이 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이번에 17일 날 18일 날 이곳에 오는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대한민국 주사파 정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마 혀를 차지 않을까. 쿼드에 참여한다는 한마디로서 모든 걸 녹이고 잘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이 그동안에 해온 걸 보면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엉뚱한 질서를 지금 구축하겠다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생일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한미동맹의 역사, 부국강병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주류가 된 정권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노골적으로 대놓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이야 일본하고 똑같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대해서 그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만은 뭐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이렇게 피곤한 정권 뭐 또 나오고 연장되고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뭐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일본으로 빼도 아마 중국 견제하는데 뭐 큰 문제가 좀 불리는 하겠습니다만 뭐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첩보전과 디지털전과 정보전과 우주전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 이 전쟁 양상에서 뭐 조금 뺀다고 해서 미국이 국익에 사활이 걸린 거 아니잖아요. 죽는 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체제고 그동안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번영의 토대고 우리가 배워왔던 소중한 헌법적 가치요 인권을 존중하는 개인의 자유와 창달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가치가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고, 왜 이 정권이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이고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면서 저자세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미국이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살 길을 얘기해 주는데도 주저하면서 헛소리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안미경중론 같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이 정권이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미경중이라는 게 그런 걸 누가 외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체제를 기반으로 군사 안보를 확보하고 미국이 만들어오는 세계 WTO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출주도형 경제 전략을 끌고 가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중국이 13억 시장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미국과의 굳건한 관계와 이런 다자주의 무역 질서에서 확실한 대한민국의 입지가 있을 때 중국도 그 시장을 대한민국에게 개방하지 않을 수 없고, 왜냐하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는 이렇게 견제 카드로 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때문에도 중국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안미 경중이니 뭐냐면 헛소리들 하는 이 정권의 호위병들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외교관이요, 정치인들을 할 수 있나요?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김명수, 변창흠이 같은 자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양심과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을 다 팔아먹고 무슨 국민들을 해서 뭘 어떡하라고 그러고 국민들한테 뭘 해달라고 그러고 세금을 내달라고 그럽니까? 추미애 아들 같은 그런 특혜 병역 복무를 하면서 대한민국 젊은이들한테 군복무 잘하라고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나라 된 거야 이거. 에? 정신들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지금.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데는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건설하는 데는 10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립니다만 빨리 망하려면 1, 2년이면 좋게요. 지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은 창조적으로 이루어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해하고 해체하고 부정하고, 그나마 반만년 역사 속에서 반쪽 분단 국가입니다만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평가받는 경제성장의 기적, 짧은 시간 내에 민주주의 역사까지 이룬 이 모든 가치를 이상한 이념 집단이 들어와서 부정하면서 반미와 친중으로 종북으로 흐트러뜨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역사 현장을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제정책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가 부정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거짓이요, 정의도 거짓이요, 진실이 전파하는 사이비 언론들에서 다 막혀가지고 수구좌파가 진보라는 잘못된 용어를 쓰면서 가치를 점유하면서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고, 종북 수구좌파 세력이라고 해야지 진보라는 이야기를 쓰면 안 됩니다. 주사파는 그게 맞습니다. 이제는 지식인들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유사전체주의라고 이 체제를 정의하지 않나. 제가 며칠 전에도 전략회의 때인가 소개했습니다. 고려대 강성진 교수 경제학과에 한반도 선진화재단, 저도 그 과거에 거기 정책위원으로 같이 연구도 하고 한 재단입니다만, 거기 정책위의장인 강성진 교수가 사회주의 경제가 10이면은 지금 문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라든지 하는 짓을 보면 8 정도까지 와 있다. 이 얘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우방국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저항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홍콩 중국이 어떻게 다루는지 봤잖아요. 이제 선출직도 중국 공산당 마음대로 하고, 전체주의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고 있는지 보았잖아요.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가 다시 들어서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우리보다 훨씬 못 배우고 가난한 국민입니다만은 수십 명이 죽어나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보도는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지키고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그런 노력과 신성한 그 목표들은 가짜 언론과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과 같이 의로운 세력이 힘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조동종을 비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왜 이들은 이 진실과 정의를 보도를 하지 않느냐고요. 대한민국 보수라고 그러면서. 네? 그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행정부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저 언론으로서의 팩트 보도를 하고 제대로 된 가치를 전달을 해주면 되는데, 그들이 나서서 무슨 정치판을 짜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가짜 보수들을 보수라고 말이죠. 띄우고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신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지키는 진정한 정치인들이 누구고, 그걸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구고, 그러한 정치인은 어떤 사람들이 커야 되는지를 진정한 보수라면 그렇게 논설을 쓰고 그렇게 기사를 쓰고 노력을 했어야지. 제가 보면 요즘 뭐 사설 몇 군데서 워낙 잘못하니까 좀 지적은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언론이라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언론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잘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다 비우고 이 썩어 빠진 세력, 반역적인 대한민국 해체 세력과 대항하지 않는다면 다 패자가 될 겁니다. 승리하는 세력은 누가 승리하는 세력이에요? 역사를 거꾸로 돌린 붉은 세력들만이, 또 전체주의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추종했던 그런 세력들만이 잠시 승리한 것 같습니다만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례를 보면은 그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처단당하는 그 대상이었던 말, 기회주의자라고 가장 먼저 제거 대상이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텐데, 제발 대한민국이 이룩한 이 소중한 가치들 파괴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부터라도 좀 언론들이 좀 제대로 하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KBS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할 때 그 많은 연봉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이제 주사파 정권의 그 신부름꾼 홍위병 역할 좀 그만하고 좀 양심이라도 갖고 무슨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지 반성 좀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저와 같이 힘없는 한 지식인의 목소리, 정당인의 목소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런 공직자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